안녕하세요. 계명대학교 의과대학 의료정보학교실 이승보입니다. 저는 동산의료원 연구처에서 진행하는 연구 클리닉 의료인공지능 파트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다른 교수님들께서도 보통 자기소개를 먼저 하고 시작하는 것 같아서 저도 간단히 소개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고려대학교 컴퓨터통신공학과 그리고 뇌공학을 전공하고 한 2달 정도의 짧은 회사 생활을 경험하고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약 2년간 근무를 한 뒤에 2022년도부터 계명대학교 의과대학교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보이시는 건 최근에 출판된 제 논문들입니다. 대부분 머신러닝 또는 딥러닝을 활용한 연구들이고 주로 ECG, EEG 등의 생체 신호 분석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연구 클리닉 의료인공지능 파트에서 함께 할 수 있는 연구를 소개해 드리기 위해 의료인공지능 연구를 3개 영역으로 먼저 구분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EMR 정형 데이터를 분석하는 연구인데요. 이런 연구들은 보통 대량의 데이터 분석을 통한 숨겨진 임상적 의미를 도출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그런 연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굉장히 많이들 하고 계신 연구들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의료 영상 데이터를 분석하는 연구입니다. 이런 연구는 노동 집약적인 작업을 보조하는 딥러닝 툴 개발이 좀 주 목적이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생체 신호 데이터를 분석하는 연구인데요. 연속적인 데이터 모니터링을 통해 환자 케어를 보조하는 어떤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쪽으로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의료 영상 데이터에 대한 이제 연구는 좀 경험이 부족한 편이기 때문에 주로 이번 연구 클리닉에서는 EMR 정형 데이터 분석 또는 생체 신호 데이터 분석을 많이 이제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함께 연구를 진행해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MR 정형 데이터 분석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건 숨겨진 임상적 의미를 도출하는 연구를 주로 많이 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통계 분석에 활용될 수 있는 형태로 정리된 테이블 데이터가 있다면 이를 활용해서 디시전 트리나 서포트 벡터 머신 같은 기계학습 모델을 학습시켜서 어떤 특정한 타겟을 예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코로나에 걸렸던 환자들이 오랫동안 후유증을 앓게 되는 롱 코비드가 발생할지 하지 않을지를 나이나 호흡곤란 같은 뭐 이런 지표들을 이용해서 예측을 시켜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학습이 잘 끝나고 나면 어떤 변수들이 예측에 활용이 많이 되었는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을 통해 어떤 지표들이 롱 코비드 발생에 영향을 더 많이 미치는지를 알아볼 수가 있고 더 나아가서는 특정 변수가 값이 얼마인 것이 롱 코비드 발생에 얼만큼 영향을 주었는지까지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EMR 정형 데이터 분석으로 실제 수행했던 연구를 몇 개 소개해드리면 첫 번째로 올해 출판된 비유성 심근증 환자의 아웃컴 예측에 대한 연구가 있겠습니다. 이 연구는 환자의 임상 정보들을 인풋 베리어블로 설정하고 3가지 주요 아웃컴인 모탈리티, 하트 페일리어, 스트로크를 예측하는 모델을 만들어 봤습니다. 3가지 예측을 수행하는 모델은 중요하게 생각하는 변수가 대동소이했는데 대부분 나이가 많을수록 좌심실 직경이 길수록 하이퍼텐션이 있을수록 상태가 나빴던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 연구에서의 타겟은 스트로크 발생 후에 찾아오는 우울증인 포스트 스트로크 디프레션 환자를 대상으로 이 환자가 자살에 대한 생각을 할지 하지 않을지를 학습하는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인풋 베리어블로는 디프레션 인덱스나 셀프 이피카시, 엔자이티 인덱스 등이 포함이 되었고 이 3가지가 중요한 변수가 순서대로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사한 연구들이기 때문에 주제만 말씀드리고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이 연구는 응급실에 한번 방문했던 환자들이 재방문을 자주 하게 되는데 어떤 환자들이 재방문을 하는지를 예측하는 연구였습니다. 다음은 노인의 낙상 사고를 예측하는 연구였습니다. 결과에서 재밌는 부분이 조금 있었는데 나이가 많고 남자들이 낙상 사고가 많이 발생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메디케이션 종류가 많고 척추 쪽이 아프시거나 아니면 중추신경계 관련 약을 드시는 분들이 낙상 사고가 더 잘 발생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생체 신호 분석 연구입니다. 처음 소개해드릴 연구는 굉장히 자주 이제 활용이 되는 생체 신호인 블러드 프레셔의 아티팩트를 제거하는 딥러닝 연구였습니다. 심장 박동을 단위로 학습을 하고 새로운 펄스가 들어오면 이 펄스가 아티팩트인지 아닌지를 구별하도록 학습을 했습니다.
딥러닝은 앞서 수행한 머신러닝 연구들에 비해서 성능은 좀 더 높게 나올 수 있지만 해석이 더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특수 목적을 잘 달성하는 어플리케이션 개발에 초점을 맞추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연구인데요. 이 연구는 앞선 이제 그 블러드 프레셔의 아티팩트 제거하는 연구와 좀 유사하지만 이 연구를 두개 내압, 두개골 내부의 압력 신호를 측정한 이 ICP라고 하는 요 신호에 확장 적용해 본 연구입니다. 혈압 신호는 환자마다의 차이가 거의 없어서 신호 품질이나 환자의 병태 생리적 특성이 비교적 뚜렷하게 나타나는 데 비해서 두개 내압 신호는 환자의 두개골 크기나 두께 같은 거에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환자의 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혈압 신호의 예측을 위해서 학습했던 이전의 모델, 딥러닝 모델을 그대로 적용했더니 성능이 좋지 못했어서 이 연구에서 오토인코더라고 하는 기술을 적용시켜서 그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이제 신호를 강제로 아주 작은 크기로 압축을 시키고 다시 원래대로 복원하도록 하는 어떤 통을 만들었다고 볼 수 있는데 이 통이 압축하고 다시 복원하는 파트를 이제 인공지능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이제 모델을 설계했고요. 이렇게 오토인코더 통에 압축이 되었다가 다시 복원이 된 신호들은 환자별로 가지고 있는 특성이 대부분 제거되어 신호의 품질과 병태 생리적 특성만을 남기게 되었는데 이 신호를 저희들은 이제 리프레젠테이션 신호라고 명명을 하고 아티팩트 제거를 위한 딥러닝 모델의 인풋 베리어블로 만들었습니다. 이 방법을 통해서 매우 높은 성능으로 아티팩트를 제거해서 깨끗한 생체 신호를 추출할 수 있도록 만드는 연구였습니다. 그 다음 연구는 수술 중 환자에게서 발생할 수 있는 대량 출혈의 시점을 예측하는 연구였습니다. 수술 중에 측정되는 여러 생체 신호를 변수로 이제 시퀀셜하게 학습을 해서 계속해서 이제 10분 후에 또는 15분 후에 20분 후에 대량 출혈이 발생할지 하지 않을지를 예측하도록 모델을 학습시켰고 성능이 한 95% 정도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체 신호를 이용해서 특정 이벤트를 예측하는 연구도 수행이 가능합니다. 물론 이 외에도 다양한 신호를 분석한 연구들이 많지만 이번 소개 자료에는 다 담을 수 없어서 이 정도로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여러분들께서도 오늘 말씀드린 내용의 연구와 유사한 주제나 유사한 방법으로 예측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연구 주제들을 말씀 주시면 함께 재미있는 연구를 많이 진행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영국 클리닉에서 뵙겠습니다. 이승보였습니다. 감사합니다.